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도 무려 10팀이 나오셔가지고 퍼포먼스를 하시는 걸 보고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창의성이 넘치고 아주 재기발랄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몰입을 하면 나옵니다. 몰입이라는 게 창의성이라는 게 있죠. 지금 시중에 가면 어린애들 창의성 개발한다고 학원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두 가지 조건인데요.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라고 그러죠. 하나는 수용이고요. 하나는 수용. acceptance, 수용하는 겁니다. 또는 reception, acceptance 또는 reception입니다. 또는 reception.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걸 수용이라고 그래요. 기존의 지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 현재 나와 있는 책, 현재 나와 있는 영상, 이게 기존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새로운 기계를 만들려면은 현재 기계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걸 모르고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무슨 놈의 창의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식을 먼저 받아들이고 또 누가 얘기하는 것을 수용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은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은 내가 최고야, 나는 모르는 게 없어, 그러면 창의성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어린애가 하는 말도 받아들이면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현재 있는 책을 받아들이고 간판을 보고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몰입입니다. 몰입. 디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몰입 또는 커미트먼트.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계가 지금 성능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고 거기에 몰입하지 않으면요, 결코 창의성이 안 나와요. 그걸 계속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면 생각이 잘 난다는데, 계속 생각하다가 우연히 화장실에 생각나는 것이지 그 화장실에 가니까 생각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요, 그걸 계속 몰입해 생각하면, 그리고 기존의 스폰서라든가 파트너라든가 여러 이 형제 라인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요, 듣고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생각하시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창의성 별거 없어요. 그거 책 보고 한다고 창의성 안 나옵니다. 그거 전혀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어제 승급하신 분들이 스피치를 하셨는데요. 이 셀즈 마스터, 그리고 샤론 노즈 마스터는 한 분 나오셨죠? 그런데 누가 정해진 시간 내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전달했습니까? 샤론이 그랬죠? 요리는 할 줄 몰라도 맛은 알아요. 그렇죠? 네, 맛은 아는 거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군더더기 말씀을 안 했어요. 주변 얘기라든가 어떤 과정 설명을 안 하고 핵심적인 얘기를 마치 군대 행진하듯이 그냥 팍팍팍팍팍 하면서 그래서 메시지가 우리 사업자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그분이 무슨
웅변가도 아니고 집에서 남편분이 공무원이시고 집에서 뭐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전업주부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황골 탈 때 도전을 했죠. 도전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라인을 넓히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까? 바로 뉴스에 나오는 멘트 하나를 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붙여서 부정적인 놈은 제하고 긍정적인 놈, 아니죠, 화장품이니까 놈은 아니겠고 니은 얘기했지만은 그게 지혜이고 용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파레토 법칙이거든요. 파레토 법칙은 8대2 법칙입니다. 10명한테 얘기하면요 8놈은 부정적이에요. 2명 건지면요 굉장히 성공적인 겁니다. 그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자연 이치가 그래요. 자연 법칙이 그래요. 8대2 법칙입니다. 파레토는 이태리의 경제학자하고 수학자하고 철학자인데요. 당시에 이태리의 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20% 사람들이 80%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 사람들이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태리만 그런가 하고 전 유럽을 다 조사해 보니까 전 유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연히 자기 정원에 있는 완두콩을 조사해 보니까 완두콩 꽃들이 20%가 80%의 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식당 10개 개업하면요 2개 성공하면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 개 정도밖에 성공 못해요. 그 8대2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을 접촉해 가지고 2명이 포지티브한 반응을 보이면요 매우 성공적이고 쪽팔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현재 이렇게 넓혀가고 있고 내 꿈이 뭐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듣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에 따라서 고객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데는 4P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요걸 안 하고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요 큰 착각이에요. 이건 누구나 그랬습니다. 누구나. 먼저 플래닝입니다. 플래닝 계획이에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일즈 마스터 또는 샤론 로즈 마스터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은 3분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요거니까 요걸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 계획을 세웠으면 준비를 해야 돼요. preparation.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는 자기가 원고를 써보든가 원고를 쓸 시간이 없으면 개조식으로라도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한 다음에는 세 번째는 연습을 해야 돼요. practice.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발표. 어제 발표를 하셨잖아요. 전부 여기서 스피치 하는 것도 발표고 이 과정을 안 거치면요 천하 없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3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를 안 하면 어디서 말을 끊을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다가 마이크가 꺼져버려요. 준비를 안 했거든요. 여기서 연습을 한다는 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준비를 한 것을 실제로 말을 해봐야 됩니다. 타임워치를 가지고 말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3분 내에 되는가. 만약에 더 길어지면 요걸 빼야 되겠다. 요건 핵심이 아니고 군더더기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가용한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론 얘기하다가 기차 다 떠나고 없어요. 이제 서론 얘기하다가.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라고 아시죠? 연설을 굉장히 잘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처음부터 연설을 잘한 게 아니고 그분은 S 발음이나 Z 발음 이런 발음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설을 하면은 청년 시절에 연습을 하면은 저놈이 술 취했나 그런데요 우리 술 취해가지고 혀꼬부라진 소리 있죠? 그럼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분 얼굴을 안 보고 그분이 하는 연설만 들으면 저 자식 술 취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연습을,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공부 더럽게 못했거든요. 삼수해가지고 영국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사설 학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겨우 들어갔어요. 그거. 공부 무지하게 못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늘 하는 소리가 책을 보고 중요한 문구가 있으면 노트에 적어서 외워버려라 그 말이에요. 외워버려라. 여기에 원칙, 중심, 여시, 구전 이런 게 있으면 외워버려라 그 말이에요. 감상하지 말고 외워버려라. 그러면 돼요.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외워버려요. 여기서 준비를 하라는 것은요, 중요한 핵심 용어를 외워버리라는 거예요. 외워버려. 그래야만 연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윈스턴 처칠이 그 유명한 영국의 한 의원이 연설을 하고 내려오니까 그 평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분은 연설하러 갈 때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러 간지도 모르고, 연설하는 도중에는 지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연설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가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요. 프리퍼레이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책을 보거나 또는 강연을 듣거나 했을 때,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이 말은 내가 모르는 문장인데 했을 때는 적어가지고 외워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외워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느 튀어나와요. 어떤 사람이 취미가 뭐냐 그러면 독서라고 그러는데, 독서를 취미로 하는 놈 미친놈이에요. 아니, 이렇게 일하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 놀기 바빠 죽겠는데 취미로 독서를 하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독서가 취미인 사람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독서는요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눈은 3차원 입체물을 보도록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책에는 말이죠, XY 좌표밖에 없는 2차원 평면이에요.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이걸 오래 보면 눈이 아프고 신경질 나고 피곤해요. 책을 안 읽어본 분은 그 말이 뭔 말인가 그러실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무지하게 피곤해요. 3차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요, 안경 낀 아이들이 많은 게 밖에 나와서 창조의 원리대로 3차원 입체 영상을 보면 눈이 안 나빠지는데, 맨날 학교에서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2차원 평면에 있는 텔레비전을 보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니까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건 창조의 원리에 자연법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짓을 취미로 한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느냐? 목적 독서, 기획 독서를 해야 돼요. 뭔가 책에서 자기가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지, 그걸 취미로 읽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거 취미 아니에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거 책 읽기. 책을 한 줄을 읽고 한 페이지를 읽고 한 권을 읽더라도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해서 읽어야 그 책을 읽은 효과가 있어요. 책을 100권을 읽어도요, 취미로 읽는 사람은요,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취미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책은 취미로 읽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눈만 나빠지고 성질만 나요. 왜? 2차원을 계속 보고 3차원 입체 영상을 보면 눈이 피곤 안 해요. 여러분, 들에 나가서 나무 보면 눈 피곤합니까? 아니요. 입체를 보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평면에 있는, XY 좌표에 있는 평면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 보면 눈이 피곤해요. 그렇게 창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책을 한 줄 읽을 때는 기획 독서를 하세요. 어제 내줬던 팜플렛을 볼 때도 그걸 취미로 읽지 마시고 좋은 문장이 있으면 외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외워버려요. 외워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국이 히틀러가 침공을 해가지고 거의 망할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프랑스 일주일 만에 망했지, 벨기에 망했지, 네덜란드 망했지, 다 망했죠. 완전히 유럽을 석권하고 영국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히틀러의 독일 국방군은 무적이었거든요. 무적. 영국은 지금 영국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누구를 끌어들여야 이길 수 있습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야 돼요. 미국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 죽기 싸우는데 우리가 괜히 우리 젊은이가 가서 비울 게 뭐 있어?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다시 말해 고립주의였어요. 처칠이 미국의 루스벨트를 설득하지 못하면요, 영국은 폐망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독일 국방군에 밀려가지고, 독일 또 괴링이 지휘하는 공군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루스벨트를 설득할 것이냐. 루스벨트를. 그런데 그 영국이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있었는데도 런던은 계속 독일 공군의 폭격을 받았죠. 폭격을 받았는데 처칠은 역시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폭탄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런던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것도 자기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부인과 함께 떠나지 않았어요. 지하 벙커에서 대영 제국의 자유세계 전쟁을 지휘했어요. 그래서 자꾸 밑에 강요들이 피하라고 그랬어요. 폭탄이 계속 떨어지니까 수상에 맞아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안 피했어요. 그게 리더예요. 위험할 때 국민들과 자기 파트너 폴로워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이게 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리더예요.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끌어들여야 되겠는데, 응? 이걸 어떻게 설득해? 미국은 고립주의인데. 근데 마침 참 재수 좋게 일본 진주만을 때려가지고 미국이 드디어 화가 났어요. 그렇죠? 진주만을 때려가지고 처칠이 루스벨트 설득했습니다. 호텔에 가서 있는데 처칠이 목욕하고 타올 하나 걸치고 나오는데 루스벨트가 경고도 없이 통고도 없이 그냥 쓱 호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응? 수건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스트립 쇼가 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아 왜 지금 오나? 그래 야노가 껄껄껄 웃으면서 하하하 보시다시피 대영 제국의 수상은 감추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루스벨트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기획 독서, 목적 독서를 해야 돼요. 한 권을 읽더라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모르는 말이 있으면 이거 적어서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처음에 강의를 들으실 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자꾸 들으면요 알게 돼요. 어린이 교육용 책을 보면요, 그리고 정신분석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부모가 어린애가 알 수 있는 말만 하면은 어린이의 언어 능력과 요 지적 능력이 발달이 더디돼요.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꼬맹이들 키우는 저 손자들 보면요, 어떻게 그 말을 알았는지 처음에는 매우 구체적인 사물이 있는 것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밥, 엄마, 아빠, 까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하는 대화를 듣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좋다, 나쁘다, 하늘, 그 다음에 아름다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린애가 못 알아듣는다고 어린애가 아는 단어만 얘기하면 지능 발달이 되지는 않는데요.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교수의 강의를 100% 알아듣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계속 듣다 보면 아하 그렇게 돼요. 아, 저 말이었구나. 그래서 계속 여기가 석세스 아카데미니까 대학이거든요. 대학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레벨업 돼버려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팍스 아토미카 2입니다. 팍스 아토미카 1은 지난 원데이 때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팍스는 평화라는, 라틴어로 평화라는 말인데 평화의 여신 이름이 팍스입니다. 평화의 여신 이름이 팍스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서 에이레네가 평화의 여신인데 그것이 로마 신화로 넘어오면서 팍스가 되고 그것이 오늘날 피스라고 하는 단어로 된 겁니다. 피스, 평화예요. 미국의 아가씨들 이름에 아이린이라고 있는데 아이린이 평화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에서 나온 세계가 팍스는 평화니까 팍스 아토미카는 뭡니까? 애터미를 통한 평화, 그 말이에요. 애터미를 통한 평화.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우리 부모의 평화, 우리 가족의 평화, 이웃의 평화, 사회의 평화, 애터미를 통한 평화.
자, 세계 역사를 쑥 보면은 강대국들의 지배에 의한 평화가 계속됩니다. 맨 처음에 나타난 게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통한 세계의 평화, 그 말이에요. 이게 한 200년간 지속됩니다. 로마 초대 황제가 와우구스투스인데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겉으로는 공화정이었지만 초대 황제로 군림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5현제, 다섯 현제, 아주 이 현명한 황제가 나타나는데, 황제가요, 왕이 3명만 나타나면 그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집니다. 우리는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3대만 이어졌으면 조선은 아마 만주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로마는 5대까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황제가 세습이 아니고 원로원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황제로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5 황제가, 아주 현명한 황제가 나와버려요. 이 200년간이 전쟁도 없고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도둑도 없고 세계 평화가 확 이루어지는 현상을 역사가들이 팍스 로마나 그랬어요. 로마의 지배를 통한 평화.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 국가가 명멸하다가 최근에 와서 팍스 브리타니카가 시작됩니다. 팍스 브리타니카. 대영 제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입니다. 대영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형성한 국가입니다. 대영 제국은요, 전 영토, 전 지구의 40%를 지배해버린,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됩니다. 이게 약 100년간 지속됩니다. 1815년 나폴레옹 공가 워터루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또 무적 함대에서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면서 전 세계 제휴권을 장악하고 전 지구를 휩쓸어버린 게 대영 제국입니다. 대영 제국을 통한 평화,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914년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영국은 감당불능이야. 감당불능. 점점 영국의 국력이 약화되다가 결국 2차 대전 1939년 9월 1일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대전이 터지는데 영국의 국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후에 1945년 이후에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양진영의 양블록의 국가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것을 루소 아메리카나, 팍스 루소 아메리카나 이렇게 부릅니다. 팍스 루소 아메리카나. 러시아와 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 여기서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공포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도 저놈들이 세니까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때 평화는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럽니다. 밸런스 오브 테러. 양쪽이 핵무기를 확실 파괴 핵무기라고 합니다. 확실 파괴. 다시 말해 확실 파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핵무기로 불시에 때려도 저쪽에 살아남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때리면 저쪽도 확실하게 파괴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어느 양쪽 누구도 선제 공격을 해도 저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팍스 루소 아메리카나예요. 그게 계속됩니다. 1990년까지 계속돼요. 그러다가 1991년에 소련방이 해체돼 버립니다. 원래 소연방이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공화국 연방이었어요. 연방공화국이 아니고 공화국 연방이에요. 공화국으로 구성된 하나의 연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나라의 형태가 괴상망측한 게 많습니다. 아까 영국이 망했지만은 지금도 영연방 국가가 53개국이에요. 영연방 국가가 영국 여왕이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가 56개국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는 중간 회에 영연방 국가 올림픽 따로 합니다. 특히 따로 해요.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영연방 국가 중에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가 원수로 있는 국가가 16개예요, 지금도. 대표적인 국가가 어떤 것들이에요? 영국 여왕이 국가 원수인 대표적인 국가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자메이카 이런 나라들은요
그 나라들은 국가 원수가 없어요. 국가 원수가 없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가 원수예요. 그래서 캘거리인지 뭐 칼갈인지 뭐 거기 동계올림픽 할 때 그 개회 선언을 하필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 있었기 때문에 호주 수상이 하는 게 호주 수상은 찾아봐도 없어요. 그 어디 가고 없고 영국 여왕이 개회 선언을 하잖아요. 국가 원수가 해야 되니까. 영국 여왕이 없으면 누가 하느냐면은 영국 여왕이 임명한 총독들이 전부 가 있어요. 각 국가에. 총독들이 해요. 총독들이. 그런 국가가 영국 지금 그 대영 제국의 그 유력이 지금도 계속되는 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국가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중앙 집권적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유일 초강대국인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만 남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아메리칸 엠파이어라고 합니다. 미국 제국이라고 통상 불려요. 정치학자들은. 제국이거든. 세계를 다 지배해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군함 파견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군함을 파견하겠어요? 안 됩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해야 돼요. 미국이. 자,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서 미국의 지배가 1991년 이후에 단독 지배가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지금 쌍둥이 적자 때문에 미국이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무역 적자, 그리고 재정 적자. 연방 공무원들에게 연방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월가에 팔지 않으면요, 연방 공무원을 봉급을 못 줘요. 돈이 없어. 거치는 세금은 조금인데 쓰는 세금이 재정 적자가 무려 1조 3천억 달러니까. 근데 무역 적자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무역 적자도 1조가 넘어가. 무역 적자도. 그럼 무역 안 하면 수입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물가가 제일 싸요. 옷이라든가 신발. 다시 말하면 서민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생활 필수품 가격이 무지무지 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중국과 인도, 베트남 이런 싼 물건을 수입해서 서민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싸고 서민들의 리빙 스탠다드, 생활 수준이 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요 수입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한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서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서 신발을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인의 70%는 맨발 벗고 다닌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맨발 벗고 다니, 맨발 벗고. 무지무지 싸요. 그 나라에서 싼 가격으로 수입해 주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역을 줄일 수도 없어요. 수입을 줄일 수가 없어. 그러면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미국 거 많이 파는 수밖에 없어요. 파는데 안 사. 개똥같이 만들어 놓거든. 미국 자동차 봐요. 쇳덩어리인지 무엇이 굴러가는지 잘 몰라. 안 사요, 안 사. 안 사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두 가지입니다. 서비스하고 농산물. 소고기. 우리는 뭐 소 10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가 죽었다 그러는데 거기는요, 소 키우는 사람 한 사람이 80만 마리씩 키우고 있어. 그걸 어떻게 경쟁을 하나, 그걸. 거기다가 추럭이 가면서 소밥을 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주는, 80만 마리를 손으로 준다고 해봐요. 누가 주겠어, 그걸. 추럭이 가면서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이 될 수가 없죠. 미국이 농산물을 다 생산하면요, 세계가 다 먹고도 남아요. 그래서 미국의 황무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무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못 짓게 하는 법률이 있어요. 농사를 지면 큰일 나요. 벌금을 사자무씩 때려 매겨가지고. 그리고 농사를 짓지 말게 하는 PKO 법이라는 게 있어요. 농사를 안 지면 농사를 지은 것만큼 돈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지금 지구상에요, 인구가 한 70억 되죠? 70억 되니까 모든 나라의 GDP를 전부 합하면 약 70조 달러가 돼요. 그러면 골고루 나눠 가지면 아프리카 토인까지 1인당 10,000불씩 돌아가요. 그래 되죠? 인구 70억에 70조 달러면은 1인당 10,000불씩이에요. 그런데 어떤 놈은 배 터져 죽고 어떤 놈은 배고파 죽고 그러는 거예요. 분배가 잘 안 돼. 분배가 잘 안 돼. 식량도 고루고루 나눠 먹으면 다 배 터져 죽어요. 왜? 미국이 생산 못하게 하니까. 프랑스도 생산 못하게 하고
저쪽에 유럽 국가들은 식량 생산 못하게 해요. 워낙 많이 생산하니까. 우리도 못하게 하죠. 금년에 정부에서 몇 헥타 농사 짓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죠. 금년에 벼 심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나중에 그것도 못 심게 할 거예요. 금년에 4만 헥타의 농사를 짓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왜? 쌀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배추도 지금, 그래서 배추라든가 채소도 정부에서 통제하겠다고 그랬죠. 워낙 많이 심어가지고 이게 되질 않아요. 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이게 경제 원리거든요. 하여간에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의 시대가 가고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팍스 시니카입니다. 중국을 지배한 세계평화, 팍스 시니카. 과거 동양에서 중국은 한나라, 송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전부 동양을 지배하면서 팍스 시니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팍스 시니카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요, 세계를 지배하려면은 그 나라 국민의 스탠다드가 세계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즉 문화 수준이 세계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오신 분 없죠? 중국인들의 수준은요 세계 수준이 아니라 세계 밑바닥 수준이에요. 힘이 세다고 해서 사회를 지배하거나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은 팍스 시니카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의 상류계층은 어마어마한 지식인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인데 전반적인 스탠다드가 아주 밑바닥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처럼 한 국가가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지식, 종교까지 다 지배하는 그런 팍스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각 한 분야별로 지배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팍스 코리아나가 와야 되겠죠. 네, 팍스 코리아나. 현재 대한민국만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통일 한국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7천만 인구에 22만 평방킬로미터면 영국 본토하고 맞먹습니다. 영국 24만 평방킬로미터니까. 그러나 한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다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팍스 코리아나는 각 분야별로 지배. 지금 K-팝이라든가 한류는 팍스 코리아나입니다. 그렇죠? 계속 그거 보면은 뭐 남미까지 가서 난리 법석을 띄고 있대. 심지어는 저쪽에 히잡을 쓴 아라비아도 한류가 넘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이 삼성의 애니콜이라든가 핸드폰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전자산업은 팍스 코리아나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서비스업으로는 여자 골프, 팍스 코리아나. 어느 나라도 한국 여자 골프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막대기로 공 때리고 수천만 불씩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 애국자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뭐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공만 열심히 때리면 되는 건데. 그 엄청난 서비스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통업도 팍스 코리아나가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게 무슨 큰 땅덩어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큰 공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유통업도 팍스 코리아나가 가능하다. 지금 미국의 A사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그렇죠? 전 세계 다 나가 있어요. KFC 그렇죠? 맥도날드 햄버거, 코카콜라 전부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페이스북 그렇죠? 구글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그래서 미국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지무지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 팍스 아메리카나 그렇죠? 아이폰, 애플 팍스 아메리카나. 그렇다면 우리도 각 분야별로 팍스 코리아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유통업에 팍스 코리아나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죠? 뭐 땅덩어리 큰 공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넓은 땅덩어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만 있으면 됩니까? 몸뚱아리만 있으면 돼요. 몸뚱아리. 거기에 머리만 달려 있으면 돼요. 근데 머리를
모자 쓰는 데만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물론 모자 쓰는 데도 써야죠. 그렇게 되면 애터미를 통해서 팍스 아토미카, 팍스 아토미카, 애터미를 통한 평화 그 말이에요. 애터미를 통한 평화, 라틴어로 발음하면 아토미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걸 I로 바꾸면 안 됩니다. I로 바꾸면 핵무기를 통한 평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메가톤급 핵무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음은 똑같아. 핵무기를 통한 평화나 애터미를 통한 평화나 발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핵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터뜨려 버리라고 해요. 터뜨려 버려. 완전 유혈이 낭자하게 터뜨려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팍스 아토미카인데 우리가 지금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소득 분배, 아까 제 소득 분배가 공평하게 되면 전 인류에게 1인당 10,000불이 된다 그랬죠. 또 식량을 다 생산해서 골고루 나눠 먹으면요 배 터져 죽어요 전부 다. 아프리카 애들이 굶어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남아 먹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에퀴티, 형평성이 없이 분배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은 원래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건데 여기는 피고용인이 지가 고용되고 싶으면 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용이 되고 싶으면 누구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오픈 시스템. 소득도 자기가 땀 흘린 것만큼 벌 수가 있어요. 땀 흘린 것만큼.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 자연법칙이에요. 공짜는 없다는 게 자연법칙입니다. 그것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런 말 들어봤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절대로 에너지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지 않으면, 열을 가하지 않으면요, 에너지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에너지의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옛날에 18세기,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열하고, 운동하고, 빛하고, 화학 에너지하고, 화학하고 전부 다 다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와서,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같다. 형태만 다르지, 같다. 열, 운동, 빛, 소리, 움직임, 진동, 다 형태만 다르지, 같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에너지라는 말이 요게, 그러니까 에너지는 형태만 다르지 다 같다. 자,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진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 위치 에너지, 다 에너지인데 그게 형태만 다르지 다 같다. 예를 들어 봅시다. 화력발전소에서 벙커CU를 떼가지고 지금 발전하죠? 벙커CU를 떼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가 나오면 그러면 벙커CU를 떼서 물이 끓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열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걸 터빈을 돌렸다. 그러면 열 에너지가 뭘로 바뀐 겁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동기를 돌려서 전기가 나왔다. 그 뭘로 바뀐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전기 에너지가 요거 뭘로 바뀐 거예요, 이거? 빛 에너지로 바꾼 거예요. 바뀐 겁니다. 마이크는 뭘로 바뀐 겁니까? 소리 에너지로 바뀐 거고, 저쪽에 무시, 환풍기 돌아가면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바뀝니다. 소리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전기 에너지 양과 여기서 빛, 열, 소리, 진동, 요걸 다 합하면 그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그 개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다시 말하면 공짜로 생기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공짜로 생기는 것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팍스 아토미카를 실현하려면은 문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중국이 팍스 시니카가 될 수 없는 게 중국인들의 평균적 스탠다드가 낮다고 그랬어요. 중국인들이 들으면 또 맞아 죽을 일인데, 네,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생선에다 납덩어리 넣은 사람들이 스탠다드를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때? 애터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소율의 법칙.
최소율의 법칙은 가장 열악한 조건이 전체를 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다시 말하면 애터미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소수가 있어도, 최소가 있어도 그 사람이 애터미의 수준을 결정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10% 썩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례적으로 보면 다수결 원칙에 따르면 그 사과는 90%가 성하니까 성한 사과입니다. 그러나 10%만 썩어도 그 사과는 썩은 사과로 분류가 돼요. 즉 최소 부분이 전체를 결정해버려요. 최소 부분이. 그게 최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만 다 한 90%는 괜찮아, 99%는 괜찮아, 그렇게 돼도 1%가 잘못하면 그것이 전체 수준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심장도 강하고 폐도 강하고 장도 강하고 위장도 강하고 다 강한데 간이 시원찮다. 우리 전 신체의 다른 곳은 다 좋은데 간이 시원찮다. 그러면 그분의 건강은 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약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강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야구 팀도요, 한 놈만 잘못한 놈이 있으면 그쪽으로 볼이 계속 날아가서 져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전체를 결정해버린다. 따라서 다 같이 동참해서 하지 않으면요, 썩은 사과 1%가 전체를 썩은 사과로 보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명심해야 되겠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은 뭐냐면 멋진 사업자가 되자. 멋진 사업자. 기왕에 사업할 바에야 멋진 사업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멋지다는 말은 참 멋진 말입니다. 그렇죠? 아주 멋진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멋진 사업자가 되자, 그 말은 우리 모두 신사숙녀가 되자, 그 말이에요. Gentlemen, lady and gentlemen. 신사숙녀가 되자. 신사숙녀가 되자. 그것도 국내 신사숙녀가 아니고 인터내셔널 신사숙녀가 되자. 국제신사, 국제숙녀가 되자. 왜? 좀 국제적으로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글로벌로. 글로벌로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멋진 사업자, 신사숙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교양인이 돼야 됩니다. 교양인은 학력이라든가 지식의 과다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식은 많고 학력은 높은데 아주 상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야, 정말 몰상식. 의사, 변호사, 그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일부,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 그건 교양이 없는 사람들, 상식이 없어요. 상식.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교양인이 돼야 됩니다. 교양인은 어떤 사람이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 건전한 common sense, 건전한 상식. 영국의 속담, 그리고 어떤 명사가 하는 말에 상식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상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전문 지식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상식이 없는데, 몰상식한 놈인데. 따라서 우리가 팍스 아토미카를 이루려면, 그리고 희희낙낙하기 위해서는 교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받을 거 아니에요. 돈만 벌어서 뭐예요? 존경 못 받으면. 배부른 돼지가 되면 어떡할 거냐고.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적절한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상식이 풍부하고 교양이 있다고 해도 알그지다, 아주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도 도와주고 사랑도 베풀고 할 거 아니에요. 사회에 공헌도 하고. 따라서 집에서 마케팅 원칙 배운다고 그 2차원 평면에 있는 글씨만 읽지 말고, 그건 취미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목적 독서, 기획 독서를 해야 돼요. 필요한 경우에. 내가 지금 몸으로 지금 뛰는데 뭐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보는 거지. 내가 다 알고 나서 시작하겠다. 개뿔을 평생 죽도록 해도 다 몰라요. 얼마나 지식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 뛰어보다가 부족하면 해요. 언제 김연아가 영어 공부했습니까? 스케이트 타다 보니까 외국에 돌아다니니까 영어를 안 하면 안 되겠길래. 그런 거 아니에요. 박지정이 영어 무지하게 잘합니다, 거의. 왜요? 용기에 볼 차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저놈이 저한테 보내라는 건지 계속 몰고 가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거란 말이에요.
몸으로 뛰다가 필요하니까 배우면 그게 진짜 공부예요. 공부 다 해가지고 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적절한 경제력이 있어요.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그 결심하실 수 있죠? 자,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요. 인자 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 여기서는 인은 사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다. 공자님 하신 말씀에 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 필요. 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자님 다 해석해 놨는데, 번지라는 사람이 공자님, 선생님, 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은 애인이다 그랬어요. 애인이다. 애인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우리말로는 그러는데 앞에 이 애가 동사입니다. 뒤에 사람이니까 명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인이다 그랬어요. 이는 나를 말고 이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기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인이다. 딱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용기가 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사랑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자식을 학교 보내야 되고 부모님 봉양해야 되는데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경제력을 갖추도록 해서는 성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공하세요. 이건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양이 있고 상식이 많아도 알거지를 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멋지겠어요 그게. 근데 품위 있는 매너와 에티켓을 가져야 된다. 왜? 리더이니까. 또 인터내셔널 젠틀맨 앤드 레이디스니까. 한국 스탠다드, 코리안 스탠다드 말고 코리안 스탠다드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의 매너와 에티켓을 가져야 된다. 알겠죠? 그래야 품이 있는 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헌하는 사업자가 돼야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 돼요. 그게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입니다. 식물이 어우러져서 군락을 이루어야 그것이 수풀이 되는 거죠. 내 옆에 놈은 다 죽어라 하고 도끼를 발산하면 그놈도 죽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성공을 해서 내 파트너들 잘 살게 만들어줘. 어제 정말 그런 스피치 했죠. 그분들 분명히 성공하십니다. 나 말고 우리 파트너들이 어려운 걸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공헌이에요. 공헌은 꼭 물질만 주는 게 아니고 저걸 기부라고 합니다. 재능 기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공짜로 주는 거, 이게 재능 기부라고 그래요. 또 지식 기부라고 그럽니다. 이 기부가 훨씬,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미용사는 할머니들 머리 깎아드리고 그런 거 많이 기부하죠. 또 컴퓨터 하는 사람은 컴퓨터 가르쳐드리고. 이게 돈을 준 것보다 더 자기 기능이라든가 재능을 기부하는 게 훨씬 값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헌은 꼭 내가 돈을 내서 누구를 도와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사업 노하우를 우리 초보자 그 다음에 파트너들에게 알려줘서 동반성장하자고 하는 그런 정신이야. 이렇게 되면 어때요? 멋진 사람이 돼요. 교양 있고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매너와 에티켓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공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멋진 사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미소가 돋아요. 자, 다음. 그래서 고급 애터미 문화를 창조하면 그 스타트가 원칙 중심입니다. 원칙 중심으로 창조하면 멋진 사업자가 됩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희희낙낙. 다시 말하면 희자는 무슨 희자예요? 즐거울 희자. 낙자는 즐거울 낙자. 즐겁고 즐겁게 사업하자. 이게 머리에 내천자 가지고 쓰고 사업하면요 돈도 안 벌린다고 그래요. 성공 전문가, 성공학자들이 쓰는 글을 보면요 인상 쓰고 사업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운이 오다가 나가버린대요. 우리 속담에 소문만복내 그 말 있죠? 소문만복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웃는 집에는 만복이 들어온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소문만복내. 예.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할 때 웃는 모습으로 대하면은 리크루팅 돼요. 근데 무슨 말이지, 쥐똥 씹은 시어머니 얼굴로 대하면은 이게 잘 되겠냐 그 말이야 이게. 예? 소문만복내, 희희낙낙이에요. 희희낙낙. 항상 그래서 얼굴에 미소가 잘 안 되는 분은 찌개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관상학 책에 보니까요, 관상학은 일종의 통계학입니다. 근데 지금 얼굴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게. 예? 이렇게 생긴 하고, 관상학 책에 보니까 이렇게 생긴 입꼬리가 이렇게 처진 사람이 있죠? 요건 알거지가 많답니다. 무지하게 경제적으로 힘들대요.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간 사람 있죠?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네. 이게 지금 올라가 계시는데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이게 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웃는 모습이니까 그렇습니다. 웃는 모습이니까. 고객을 대하고 자기 파트너를 대하고 자기 스폰서를 대할 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기가 올라간 거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그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는다. 내가 바위를 때리면 바위도 나를 때린다예요. 이게 자연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면, 즉 내가 사랑을 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준다. 저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싶으면 내가 먼저 저 사람의 뭐가 되라? 친구가 되라. 기본 테크예요. 기본 테크. 자, 이와 같이 인간관계라는 건요, 그냥 수십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요것만 올라가면 돼요. 요것만 올라가가지고 안 되면은 집게 있잖아요. 예? 결코 입꼬리가 처지면요, 입꼬리가 처진 사람 치고 부자가 없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나도 몇 사람 알고 있어요. 그 장관은 항상 이렇게 쳐져 있어. 그러니까 그냥만 본심과는 달리 항상 화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해요. 저냥 뭐 때문에 화났지 저거? 접근을 안 한다고. 접근을 안 하니까 복이 달아나는 거죠. 복이 달아나요. 그러니까 희희낙낙은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렇죠?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비결. 입꼬리 이렇게 올리세요. 이게 죽먹은 시어머니 이상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올리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메모하시라 그랬죠? 그걸 외워버리라 그랬죠? 여기에 한글을 모르신 분은 우리 국민에게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한 거예요. 참 세종대왕께 우리는, 난 한글날을 국경일로 해서 좀 쉬웠으면 좋겠어. 그렇게 위대한 글을 만들었지. 이야, 지금 이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500년 뒤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한자 가지고 이거 컴퓨터 한다고 해보세요. 참 폭통 터지죠? 되질 않아요. 그러나 중국의 중국어와 한자는 다릅니다. 한자는 우리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걸 원칙 중심이라고 읽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도 저걸 원칙 중심이라고 읽지를 않아요. 우리만 그렇게 읽어요. 우리만. 그 뜻도 달라요. 뜻도.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한글은 다 아시니까 저걸 아예 수첩에 적어가지고 외워버리면요, 저것만 해도 몇 자입니까? 8자 아니에요? 여기다 희낙낙까지 하면 몇 자입니까? 12자 아니에요? 12자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교양인이 되어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니까 교양이 됐다. 그건 참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실천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루 실천으로, 열정과 용기로 하루 실천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 꾸준하게 2012년 임진년 한 1년 동안 뛰어보세요. 뛰어보시면은 반드시 연말에 가서 희낙낙해서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